마침 어제 설명드렸는데 시세의 한 60% 정도에 공급하는 신혼 희망타운 공급 계획이 공교롭게 어제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많으면 한 10만 가구 정도 공급할 것 같고요. 청약이 줄을 설 것 같은데 이 문제는 오늘 금요일은 원탁의 기자들이 있으니까 월요일 국토부 직접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성공회감 김원정입니다. 시작합니다. 여기서 신혼부부라 함은 결혼한 지 7년 미만, 제가 말씀드렸죠. 네. 물론 결혼 2년이 안 된 진짜 신혼부부들은 가점이 더 높더군요. 네. 고란 기자 결혼한 지 7년 넘었죠? 안 됐네요. 7년 안 됐어요? 신혼부부 청약할 수 있네요? 네. 유주택자라서 안 되는군요. 네. 네. 애가 둘인데 신혼부부다. 네. 신혼부부 7년 이하여야 되고, 어제 7179님이 재혼도 포함되느냐? 그거 궁금해요. 당연히 가능하고요. 네. 당연한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 못 드렸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당연하고요. 자녀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구조로 돼 있더군요. 네. 물론. 사실혼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는 공영방송이라 그런 위험한 발언 하시면 안 돼요. 네. 여기는 프랑스가 아닙니다. 네. 당연히 소득 규정이 있어요. 네. 소득 얼마 이상은 안 되고요. 어제 강조드린 집값이 오르면 이제 워낙 싸게 공급하니까 정부가 일부 집값의 얼마를 가져가는, 또 대출도 많이 해줘요. 네. 최대 70%까지, 제가 어제 최대 50%까지 정부가 1.3% 저금리로 대출해 줄 것 같다 했는데 70%까지 대출해 주더군요. 네. 시세차익 환수하는 방안도 이거 하여튼 월요일 날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관심들이 워낙 많으셨어요. 오늘 금요일 원탁의 기자들 시간입니다. 조양호 회장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 직원들은 오늘 저녁에 집회에 오는데 기내식 대란이 오늘 일가의 갑질 폭로, 또 경영진 퇴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 살펴보고요. 국민연금 우리한테 떼놓을 수 없는 주제죠. 네, 우리 국민들의 돈을 굴리는 것이고 635조. 진짜 엄청납니다. 우리가 1년에 400조 정부 재정인데 그보다 훨씬 많은 돈을 굴리는 그 기금운용본부장 자리가 지금 1년 넘게 공석입니다. 이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원탁의 기자들 함께합니다. 중앙일보의 고란 기자, 박예미 경제전문기자,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대호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조양호 회장, 오늘 항공사 이야기부터 먼저 하죠.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은 기각됐어요. 네. 기각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고 저희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그 얘기를 했는데, 글쎄 모든 사건에는 항상 다툼의 여지가 있는데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서 세금을 수백억 대 탈루한 것으로 의심을 받고 비자금 조성 의혹까지 있는데 영장이 기각됐다. 네. 이게 재벌이라서 봐준 것 같은 건 느낌적인 느낌이겠지.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면서 들어왔는데 네. 사실은 그 지적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것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이 가족의 4번째 영장이 다 기각이 됐잖아요. 4번 연속. 글쎄요. 이게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갖출 수 있을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해도 그냥 고민은 좀 남더라고요. 네. 그 영장 기각에 대한 변호사들 성공 보수가 워낙에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서초동의 경기부양에는 도움이 된다, 이런 지적도 있고요. 근데 사실 그 인신 구속 상태가 아니라 보장하는 차원에서 영장 구속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이라고는 하는데요. 그렇죠. 정말 느낌적인 느낌으로 유독 재벌들한테만 관대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씁쓸하긴 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지금 사실 큰 싸움은 경영권 내놓고 소유만 하세요,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경영권을 내놓지 않고 버틸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매우 높죠. 네. 최근에 국제유가도 많이 오르고 또 환율도 많이 올라서 항공주들 주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진에어의 그 면허 취소 위기도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떨어진 바도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되면 조양호 일가가 손을 떼면 회사에도 아마 득이 될 거다, 주주들에게도 좋은 일이 될 거다 기대는 하고 있는데, 이 조씨 일가의 지금까지의 그 행태를 비춰봤을 때 먼저 잘못을 시인하고 경영에서 모두 다 손을 뗀다,
그거는 거의 있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요. 그런 걸 뉘우칠 사람들이었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죠. 물러날 거면 진작에 물러났겠죠. 이 과정이 수사를 하고 전방위로 압수수색을 하고 관세청이 압수수색하는지 우리 몰랐잖아요. 네. 그 사상 초유의 그런 일이 벌어지는 이 모든 과정은 경영에서 손 떼라는 사실 무언의 메시지인데 여기 응답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제 명예가 훼손됐다고 스스로는 느끼고 있을 텐데 내가 이 정도 욕을 받는데 이걸 내려놔? 절대 그럴 일 없을 것 같고요. 그 수많은 내부 거래와 그 위장 계열사들 이런 상황들 고려하면 현직에 있지 않으면 지킬 수 없는 게 많아서 아마 놓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아시아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직원들이 광화문에서 집회에 간다고요? 한 200여 명 정도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거기 저는 그게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본인을 보호할 수 있는 모자, 마스크 뭐 등등을 챙겨오세요. 그게 그 주의사항으로 그 비밀 카톡방에 그게 나와 있는데 글쎄요. 그동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 아시아나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네. 지금 경영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런 상황들은 국민들이 아마 다 인지를 하고 계실 거예요. 네. 기내식 사태 단순히 공장에 불이 나서 이게 공급이 안 됐다.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걸 정리해가는 과정 그리고 회장이 나와서 하고 있는 해명이라는 게 상황을 더 꼬이게 만들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경영 능력하고 별개로 도덕성에 대한 공격이 이제 시작되고 있거든요. 그 과거에 얘기가 됐던 승무원들에 대한 그 약간 이게 성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성희롱에 네. 가까운 뭐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갑질이겠군요. 네네. 네. 그렇죠. 한편으로는 갑질일 거고 또 한 가지 이 사태가 어디까지 번져나갈 것이냐. 한때 이 박삼구 회장의 손자가 학교에서 학교 폭력에 연루됐다 이런 초등학교에서요. 초등학교에서요. 네, 그래서 피해자가 근육이 파열되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런 주장이 나온 적이 있는데 네. 물론 뭐 공식적인 조사에서는 아시아나 손자는 관련 없다 해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까지도 재조명되는 걸 보면 아시아나도 대한항공 못지않은 이 파급력을 가진 사건이라는 걸 네. 명확히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대한항공과는 다르게 경영 능력에서 이제 근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어려워졌으니까요. 근무 아시아나 그룹이 이제 직원들의 처우는 안 좋아지면서 그런데 그 문제가 기내식 사태를 겪으면서 회장의 갑질 문제로 번지고 있어요. 네.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사이에 어떤 그 공통 분모를 좀 찾아보자면 일단은 욕심이 있는 거죠. 오늘가 욕심이 있는 거고 네. 더 문제는 그게 욕심인 줄 모르는 욕심이라는 게 더 큰 문제인 거고 잠시 후에도 그 기내식 업체들을 왜 변경하게 됐는지 좀 네. 이야기를 좀 이따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저는 문제 이거라고 봐요. 수익자와 피해자가 미스매칭되고 있다. 수익자는 네. 결국에는 그 오너 일가의 이득을 위해서 네. 갔던 것인데 아까도 진에어 주가 이야기도 잠시 했습니다만 만약에 거기가 이제 면허가 취소된다면 그 피해는 어디로 가겠느냐. 네. 고스란히 직원들 또 주주들에게 이어지는 거거든요. 네. 아시아나항공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결국 수익자는 이익을 보게 되고 피해가 생긴다면 또 회사가 보게 되는 이런 네. 미스매칭도 직원들이 보게 되는 우려스럽습니다. 맞아요. 네. 사고는 계속 위에서 치고 경영 능력이나 뭐 예를 들어 박삼구 회장이 금호 아시아나 운영하면서 대우건설 6.6조인가 사죠. 6조 6천억 원에 사서 3조 3천억 원인가 채권단에 다시 돌려주면서 한 3조 3천억 정도 손해본다고요. 네. 그럼 아시아나항공이 1년에 한 1천억, 2천억, 3천억 버는 회사니까 도대체 직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몇십 년을 벌어야 할 돈을 회장이 선택 한번 잘못해가지고 3, 4조씩 날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처우는 점점 안 좋아지고 근무 시간은 늘어나고 지금 이대호 기자 이런 거 지적하는 거죠. 네. 그때도 잠시 경영에서 물러났다 결국엔 다시 돌아오죠. 네. 어제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일단 회장이 나와가지고 일단 5일 어제죠. 어제부터 노밀은 없다. 네. 그러니까 다 모든 비행기에다가 공급은 기내식을 된다. 준비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일단 던져놓고 그다음에 수습을 하는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진짜 노밀이었냐 보면은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 카톡방에 올라온 그 사진들을 보면 간편식. 빵, 푸딩, 버터, 물과 함께 고추장을 줬다면서 그래도 고추장은 죽디다라고 했더니 밑에 댓글이 고추장 용도는 뭐냐? 빵에 발라 먹으라는 거냐? 어디에 쓰는 고추장이냐? 이러면서 조롱이 막 난무했거든요. 네. 이번에 대한항공이 그래서 좀 기내식을 도와주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아시아나항공이 또 거절을 했어요. 그래놓고 그게 또 결국에는 약간 이제 뭔가 간편식으로 네. 올려주고. 예. 정말 저는 이게 박예민 기자가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그 해프닝. 대한항공 가지고 제가 논문을 썼잖아요. 아, 그래요? 그 갑질 사과하는 가지고. 그 과정, 갑질에서 조현아 부사장 그 사과 과정 가지고 논문 주제거든요. 그 정리하는 과정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설마 이런 식으로 배운 여자예요. 제가 가방끈을 좀 네. 그런데 설마 이런 식으로 그 소위 헛발질을 하는 회사가 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어쩌면 그 양대 항공사에서 그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는지 일단 박삼구 회장의 일단 잘못했다 이거는 적절해요. 무조건 일단 우리가 거기까지는. 잘못했다. 그런데 거기서 대한항공 얘기를 왜 합니까? 여기 우리가 도와달라고 했고. 그럼 저도 그거 보면서 그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도와줬을 때 대한항공이 좀 도와주지 이거는 그게 올해 4월경인가 그거는 먼저 도움을 요청했는데 그건 그때 안 도와줬다. 임원회의에서 그래서 이번에도 안 받겠다. 내부에서 할 수 예. 있는 얘기지 결코 피해를 본 앞에서. 국민들 앞에서는 책임을 해서는 안 전가하는 되는 것 얘기고 같아요. 네. 근본적으로 지금 이분이 원인 파악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이 사태가 벌어진 건 대한항공이 안 도와줘서가 아니고요. 그렇죠. 잘못된 계약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고 불이 났는데 네. 3개월 동안 사태를 수수방관했기 때문이에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남 탓을 하는 그 과정 그리고 본인은 중국에 갔다 돌아올 때 밥도 먹고 여전히 그 승무원들의 의전도 받았다는 이 보도 내용을 보면서 그런 부분도 이거 정말 납득하기 어렵다. 제가 방송에서 그 말 한 적이 있는데 그런 것도 설령 직원들은 회장이 오는데 당연히 따뜻한 음식을 제공하겠죠. 그러면 됐다고 해야죠. 우리 승객들 오는데 하여튼 네. 이거 나는 못 먹겠다 이렇게 하면 그런 것들이 나는 고정될 못 거 먹겠다. 아니에요. 이 사실 네. 널리 알려라. 이렇게 아니, 뭐 그렇게 안 나는 해줘. 라면을 먹었다. 우리 회장이 저 정도는 되는구나 할 텐데 제가 관심 눈여겨보는 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올린 SNS를 보면 경영권을 불신할 뿐 아니라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굉장히 미워해요. 자기가 다니는 회사를 직원들은 불신하고 그러니까 처우도 나빠지고 이런 것도 있지만 아시아나든 대한항공이든 보면 똑같은 현상이잖아요. 이게 근데 알려진 사건인데 대한항공 기장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비행 전에 조종사가 수행하는 업무가 너무 많아서 지금 이런 이야기 했더니 조양호 회장이 밑에 댓글 달잖아요. 조종사는 노고만 결정한다. 가고 안 가고만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데 자동차 운전보다 더 쉬운 오토파일럿으로 가는데 하고 뭐라고 막 적어요. 개가 웃어요라고 마지막에 써요. 맞아요. 그렇죠. 이게 얼마나 총수가 자신이 고용한 직원들에 대해서 수익을 내주는 기장에 대해서 얼마나 천박한 인식이 거기 드러나는 거예요. 기업 문화예요. 이게 이런 일이 있으면 조용히 불러서 기업 문화예요. 어떤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렇습니까? 우리가 참 이거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앞으로 더 고생해 주십시오. 네. 회장이 이렇게 격려만 해도 이 사람 다음부터 가면 우리 회장님이 말이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요. 사실 문제가 생겼을 때 사태가 일파만파 확산되는 데는 내부 고객들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우리 회사가 위기에 있을 때 이럴 줄 알았어. 언젠가 이럴 줄 알았어 하면서 맞아요. 제가 올게 왔다. 이렇게 나오면 일이 이렇게 제가 되는 사례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대한항공이 비행 중인 조종사들한테 면세품 판매하면서 신용카드 조회 업무를 맡겼어요. 인건비 줄이려고. 그 얘기 SBS가 보도를 했어요. 네. 그다음에 대한항공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직원들에게 사내 정보 함부로 누설하지 말라고 일일이 서약서 다 받았어요. 이러니까 애사심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냥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은 가만히 있어도 회사의 약점하고 문제점들을 전부 다 들고 와요, 지금. 기자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동안 마일리지 이만큼 쌓아놨다가 지금 이제 이게 본물처럼 터지고 있는 건데 아시아나까지 그럴 줄 몰랐는데 지금 제보방에 날마다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거기에 다니고 있는 지인들이 있는데 여자 승무원들 보면은 보건휴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 사용하는데도 굉장히 절차도 복잡할 뿐더러 금전적인 손해도 있도록 구조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임금이나 복지나 사내의 어떤 인사 시스템 이런 것들이 합리적이지 않다. 이런 주장도 사실 꾸준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요한 거 우리가 하나 파악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는데요. 아시아나항공이 그러면은 그 기내식을 왜 무리해서 갑자기 바꾸려고 했던 거냐. 그 사이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아시아나항공이 그 기존에 기내식을 납품받던 LSG 스카이셰프에 원래 지분을 한 20% 들고 있었어요. 네. 외환위기 이후에 2003년에 이제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여기에다 넘긴 건데 이 회사가 굉장히 알짜입니다. 작년 매출이 1,900억 원에 육박하고 영업이익이 340억 원을 넘는 알짜 회사예요. 그런데 중국 하이난 그룹과 합작을 해서 여기는 지분이 이제 40%로 올라가는데요. 게이트고메라는 걸 만들게 되고 원래 여기에다 이제 넘기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중국 하이난 그룹이 작년 4월쯤에 금호홀딩스, 지주회사격인 금호홀딩스에 1,600억 원어치의
신주인수권부 사채 투자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BW인데 이게 20년짜리인데 이자가 한 푼도 없어요. 또 중도 상환 조건도 없어요. 그러면 1,600억 원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투자 유치를 한 거냐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인데 당시에도 이야기 많이 나왔던 게 뭐냐면 박상구 회장이 금호 타이어 엄청 인수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그 자금이 모자라다 보니까 중국계 자금을 필요했죠. 유치를 해서 네. 금호 타이어 인수에 쓰려고 하는 것 아니냐. 그 당시에도 의혹이 많이 나왔고 지금도 그 의혹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다시 정리해보면 이 기내식 사업을 넘겨주는 대가로 금호 타이어 인수를 위한 총알을 중국 쪽에서 확보했던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이번에 더 짙어지고 있는 거죠. 해서 네. 이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요. 해서 분명히 합리적인 밝혀져야 될 이유죠. 거죠. 말씀을 드리자면 네. 제가 이게 그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출입이라서 정확히 기억하는 게 2016년에 더블스타에 약 1조 정도에 팔았거든요. 근데 박상구 회장이 들고 있는 우선 매수 청구권을 무기로 해서 그 계약을 파토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쵸. 없던 일을 그랬죠. 해버려요. 예. 예,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금호 타이어 가치가 점점점 떨어져서 최종적으로 한 4천억 정도면 해볼 수 있는 수준까지 왔어요. 네, 처음에 6천억인가 그랬었죠. 네. 네. 근데 이게 깎고 해가지고 4천억이면 어떻게 해볼 수 있으니까 그때 이제 돈을 마련해야 될 수단이 어디서 돈이 나오냐 그럼 박 회장이 라고 했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아까 하이난 그룹에서 1,600억을 투자 받았다고 했는데 이자 없이 20년 만기거든요.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린 기내식 사업이 연간 영업이익이 18% 나오는 날짜 네, 사업이에요. 근데 하이난 그룹과 맺은 합작업체와 맺은 계약이 30년짜리예요. 공급 30년짜리 계약을 넘겨주면서 네. 1,600억을 투자받은 것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거는 아시아나에서 30년간 나올 이익을 회장의 몰아주는 지배권을 거죠. 유지하기, 네.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기업에 몰아준 셈이 그렇죠. 되는 거죠. 밝혀져야 될 부분이죠. 결국 이게 네. 지배구조 문제로 연결이 되는데 결과적으로 이 그룹 내 사실 그 금호그룹에서 제일 뭐 똘똘하다 그래도 꾸준히 수익을 내는 데가 아시아나거든요. 그래서 금호그룹에서 뭔가 일이 터지면 자꾸 아시아나에다 손을 벌려요. 이런 식으로 뭔가 내부 거래를 한다던가 이런 계약을 넘겨준다는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계열 분리를 확실하게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옆에 계열사에서 땡겨와서 자기 네. 그 이익을 채우는 이런 일에 대해서는 앞으로 뭐 공정위나 아니면 네. 검찰 쪽에서 확실하게 해야 된다고. 근데 이사회도 마무리해야 역할을 합니다. 해줘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큰 손해를 반복적으로 끼치는 경영진이 꾸준하게 회사를 운영할 수 있다는 건 문제예요. 그러니까 네. 이사회에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을 묻고 총수건 오너건 본인이 창업을 한 회사이건 쫓아낼 수 있다는 선례가 분명히 나와줘야 되는데 네. 대한항공도 마찬가지고 지금 기업 이미지 주가 보이지 않는 손해들이 어마어마한데도 이사회가 소집됐다거나 여기에서 해임 건의안이 그 제출이 됐다고 저는 그런 얘기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네. 근데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자기가 쫓겨났어요. 데려왔던 네. 그 월급 사장한테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자본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네. 책임 그리고 책임에 따른 결과 이걸 제대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사회도 그게 필요하다. 진정한 네, 시장 가능할지. 경제죠. 네. 네. 아니, 네. 그저께인가 황양기 전 우리은행장이 국민연금 의결권 행사 절대 안 된다라는 제목으로 칼럼 썼던데, 그러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디 가서 지금 은퇴하고 한번 대기업 찾아봐야겠네. 사회이사라도 하나 더 해보려고 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참신하네요. 것처럼 시대가 어느 때인데 국민연금이 국민들 돈으로 전부 대기업의 주식을 10%씩 갖고 있고 총수들은 2%, 3%, 5% 갖고 있는데 국민연금이 한 소리 하려고 이제 앞으로 적극적으로 하겠다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칼럼 쓰고 있고 그러니까 안 고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 은행장식 한 분들이 네. 네. 선거인가 몬타게 기자들 듣고 계신 지금 시각 9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를 알면 성공이 보입니다. 경제가 들리는 아침. 성공예감 김원장입니다. 8024님이 야 목소리만 듣고 아는 거예요. 근데 고란 기자님 미혼인 줄 알았는데 너무 아쉽다. 5336님이 56세 우리 아빠 재혼해도 된다니까요. 네. 여러 다른 가점들이 다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소득 제한이 있고요. 자산 제한도 있습니다. 2억 얼마 이하 자산이어야 되고요. 네. 월요일날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계환 님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 자리에 히딩크 감독 모시면 어떻겠느냐 하셨고, 히딩크 감독은 자유한국당 비대위 위원장에서 정두원 의원님이 추천하던데. 네. 자, 기금운용본부장, 기자들은 CIO라 그러는데, 기금운용본부장. 아시다시피, 우리 국민들이 꾸준히 모아놓은 돈, 곧 650조 됩니다. 650조로 이야기하죠. 다음 달이면 650조 되는데, 네. 이걸 이제 굴려야 됩니다. 굴려서 지난해 수익이 얼마나 왔죠?
지난해 잘 나왔죠. 지난해 수익이 7%가 예, 넘었어요. 7.28%. 네. 그러니까 지난해 뭐 증시가 좋아서 그런지 세계 증시가 좋아서 그런지 7.28% 굉장히 수익이 좋았습니다. 야, 이게 600주 굴려갖고 7% 얻었으면 6, 7에 40이 잘한 거죠. 예. 40조 원, 맞죠? 40조 원을 번 거, 이 운영 수익으로만. 그래서 제가 네. 약간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누적 운용 수익이 300억 넘는다고. 네. 네. 지금 300조를 넘는 거죠. 300조. 만약에 보험료율을 지금처럼 유지하면 네. 지금과 같은 수익을 내면 2058년에 기금 바닥 나거든요. 네. 여기서 1%포인트만 높여도 네. 바닥 나는 기간이 5년, 10년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게요. 이날 운용 수익률을 발표했는데 자, 우리 7.28% 엄청 잘했지. 5년 내 최고다? 라고 자랑을 하면서 네. 야, 우리 성과급도 많이 줄 거야 라고 하던 날 그 CIO 대행을 하던 분이 사퇴를 했어요. 힘들어가지고. 네. 네. 그리고 나서 또 이렇게 알아봤더니 야, 근데 공무원 연금은 8.8%이고 사학연금은 9.2%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내 주식이 좋아서 그냥 네. 다 잘 나갔기 때문에 수익률이 5년 내 최고가 나온 거지 특별히 연금이 잘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저는 좀 반대예요. 네, 물론 그렇게 하면 그렇지만 우리 국민연금은 정말 보수적으로 운영하거든요. 이게 네. 손실나면 일본 국민연금 마베가 주식 투자 많이 하자 그래요. 3, 4년 전에 크게 손실 났잖아요. 네. 네, 보수적으로 운영하면서 7.28% 수익 낸 거는 우리 시중에 은행에 넣어놓으면 1.6%밖에 안 나오는데 뭐 여기저기 대체 투자 잘해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하시면 잘했다고 하는데 1분기 수익률은 마이너스 0.21%로 급감했고요. 네. 네. 그 이제 좀 지켜보죠. 아니 지금 왜냐하면 저 입장에서 이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너무 많아서 장기 수익률을 봐야 되니까. 네, 네. 하여튼 그 10년 평균으로 봐도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건 뭐 절대 제가 과장하는 건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건 CIO 이걸 운영하는 책임자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째 공석이에요. 안 아까 하려고 해요. 네, 네. 아까 말씀하신 근데 그 황영기 우리은행 행장을 했던 분의 말씀 국민연금이 네. 개입하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뭐 또 기레기 소리를 듣겠지만 약간 네, 막 네. 이야기하세요. 네. 옹호 발언을 네. 하자면 이게 지금 현재 그 소위 말하는 우파 시장주의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연금 사회주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권을 잡은 집단이 국민연금이라는 걸 활용을 해서 네. 모든 기업의 시장 활동을 연금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려는 걸 이걸 네. 제일 우려하고 있거든요. 네. 지금처럼 만약에 금호나 뭐 대한항공 같은처럼 그 대주주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갈아엎어야 되겠다고 했을 때 더 네. 많은 지분을 들고 있는 연금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 물론 좋죠. 그런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이상한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때를 보면 만약에 당시 국민연금이 찬성을 안 했으면 합병이 무산됐습니다. 그랬겠죠. 네. 그런데 합병이 됐죠. 왜? 지금 와서 드러나는 거지만 청와대의 입김을 통해서 합병을 해줬다는 거죠. 네. 허가를 해줬다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연금이 동원될까 봐 그걸 이제 우려한다는 건데 네. 정확한 그 주주권 행사까지는 막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이게 사안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네. 이 과정에서 제기되는 건 무엇보다 연금의 독립성이죠. 운용에. 네, 그 부분은 정리를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좋은 지적인데 연금 사회주의까지 가지 않겠죠. 그렇게 우리 시장 경제가 그렇게 허술하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박영미 기자 지적했듯이 우리가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10%나 갖고 있는데 거의 모든 대기업에 그러면 이사회나 주주총회에서 제대로 된 목소리는 낼 수 있어야죠. 네, 그것이 뭐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게 되지는 않더라도 네, 거기서 정리하고요. 네. 자, 이렇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이 1년째 공석인 가운데 공모를 하고 있는데 한 분이 유력했는데 곽태선 전 베어링 자산운용 대표가 여기 CIO에 유력했었는데 이분이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 모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장하성 정책실장이 나한테 전화해서 될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나 떨어졌다 이래버리면서 지금 화문이 커지고 있어요. 네. 이게 일단 장하성 정책실장이 전화한 건 확인이 된 팩트예요. 네, 맞아요. 아까 제가 기금운용의 독립성을 말했는데 기금운용본부가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기금운용본부가 지금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국민연금공단 안에 기금운용본부가 있고요. 공단은 복지부 산하고요. 복지부 장관은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때문에 3중 구조로 해서 통제를 받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독립적이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정책실장이 전화를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문제죠. 오해를 살 수 있죠. 예. 네.
그렇죠. 물론 청와대에서는 지금 뭐 덕담 수준으로 뭐 잘 네. 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했다는 거예요. 또 곽태선 전 대표는 덕담이 아니었다. 한 20분 동안 전반적인 업무 방향까지도 이야기를 했다. 또 이렇게 그러니까요. 이야기를 분명한 건 오해 사기 쉬운. 왜냐하면 지금 국민연금의 독립이 어느 때보다 민감할 때 그렇죠. 설령 잘 되길 바란다고 덕담을 하려 해서도 청와대 정책실장이 650조 불리는 책임자한테 전화하는 거, 책임자의 후보에게 전화하는 건 다른 후보들에겐 전화 안 했잖아요. 그건 이러다 보니까 경솔한 이야기가 거죠. 더 많이 나온 게 뭐냐면 사람들은 일단은 진실이 뭔지를 모르더라도 네. 떨어지는 낙엽에도 의미와 이유를 부여하려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적폐청산을 이제 기치로 내걸고 등장한 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건 상당히 좀 부적절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 하나 더 나오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손이 또 작용한 것 아니냐 해서 1차적으로 보이지 않는 손이 장하성 정책실장 아니냐. 그리고 또 이 정도면 장하성 보이는 손 정책실장에 아니에요? 보이는 손? 반대하는 세력이 이 곽태선 전 대표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또 뭐 하나를 잡고 흔는 것 아니냐. 네. 그러니까 추측에 추측가 그거는 또 나오거든요. 너무 확인되지 않은 네. 그런 하지 이게 마세요. 여러 가지 네. 음모가 나오고 있는 게 일단 네. 전화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독립을 그렇죠. 한다면. 네. 그런데 여기다 전화를 했다는 게 문제고 네. 지금 그 내용을 봤을 때는 그 아마 내정됐다고 얘기한 게 맞는 것 같아요. 청와대에서 이걸 또 어떻게 아니, 또 그렇게 우리가 저거 반정할 수는 아니, 없죠. 그 청와대에서 이거 해석하는 게 뭐냐면 이것도 약간 공분을 자아내는데 야, 장 실장이 추천하는데도 안 됐어. 이거 얼마나 인사 시스템이 우리 투명하다는 거냐? 네. 라는 식으로 해명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왜 말이 안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보이지 네. 않는 손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온 얘기가 뭐냐면 이 곽태선 이 대표가 받은 점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100점 네. 만점 중에 93점인가를 그랬죠. 받았거든요. 네. 다 모든 그 시장에서 다 적합한 사람이라고 해요. 네. 그런데 병역 문제 때문에 떨어졌어요. 네. 나오는 얘기가 네. 있지만 이렇게 네. 또 음모론이 나오니까 뭐냐면 이 사람이 연금 기금 개혁에 부적합하다.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해가지고 이렇게 아까 연금이 적극적으로 네. 개입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에 맞지 않는 정책을 갖고 있다라는 네. 거죠.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제 생각과 너무 달라서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사람은 30살에 미국 국적 포기하면서 군대 안 갔고 청와대가 이거 엄격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걸린 거예요. 그런데 장하성 정책실장은 이 사람이 된다는 정보 보고 받고 섣불리 전화해서 축하한 거예요. 네. 그 전화는 잘못됐지만 바꿔 말하면 논리적으로 보면 청와대 검증 시스템이 아니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의 검증 시스템은 장하성 정책실장의 압력이 있었던 없었던 간에 제대로 굴러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어떻게 보는데요. 보면 또 그렇게 볼 수 있죠. 아니, 이건 청와대 만 진짜 문제라면 문제예요. 장하성 정책실장이 전화한 사람이 돼야죠. 되면 진짜 문제인 거죠. 근데 그 사람 떨어졌잖아요. 아니 그런데 저는 결과로 여기서 보면 약간 그래요. 문제 삼고 싶은 게 국민 정서상 외국인을 데려간다라는 얘기까지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실력을 가장 우선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30살에 그건 또 다른 논란의 거리가 되겠네요. 네. 그거는. 네. 네, 이게 사안이 기자? 복잡해요. 복잡한데 기금운용본부장이 이렇게 중요한 자리가 왜 오랫동안 비어 있어서 네. 거듭된 공모를 통해 잡음이 나오느냐 사실 그게 사안의 핵심인데 문제는 뭐냐면 권한은 많지 않은데 책임은 너무 크고 만약에 투자에 실패하거나 뭔가 잘못됐을 때는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 하지만 2년 계약직에 잘하면 1년 연장해 줄 수 있고 그 사실 처우도 이 굴리는 돈이나 책임감에 비해 민간에 비교를 하면 그게 좋지 않아요. 그리고 네, 과거에는 민간에 그래서 이 기금운용본부에서 조직적으로 투자 정보를 빼돌렸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하는 일에 비해 그 신분 보장은 안 되고 처우는 좋지 않다 보니 그러니까 네. 변호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정보를 가지고 그 인생 이모작에 대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기를 네. 거쳐가는 지점으로 생각하게 하는 게 문제라는 저 거죠. 한마디만 하면 안 될까요? 네, 마무리해야 합니다. 네. 제가 이거 나름 취재를 해가지고 하는데요. 네. 이게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종속돼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있는 게 기금운용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최고 의사 결정기구거든요. 네. 각 그 사용자나 아니면 정부 당연직으로 위원장이죠. 있고요. 네. 그런데 이 기금운용위원회가 현재 요식행위로 있고 그냥 거수기에 불과해요. 네. 그래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번 기회에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 기금운용위원회를 일종의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처럼 어떤 독립된 굉장히 이상이 높은 기구를 재정립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이대호 기자 마무리로 끝낼까요? 일단 상당히 그 명예직입니다. 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 CIO. 연봉은 한 3억 정도, 인센티브 받아봐야 3억 정도니까 민간에 비해서는 뭐 몇 분의 몇밖에 안 되는 금액이긴 합니다. 시중 증권사 뭐 임원 그렇죠. 월급밖에 안 그리고 되는. 또 이 자리를 거쳐가면은 재취업도 제한이 돼요. 어디 증권사 사장도 못 가요. 왜냐하면 이제 거래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재취업도 상당히 제한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운영본부를 이제 독립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이 명예직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우대해주는, 인정해주는 문화도 우리가 갖춰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철저히 청와대로부터 독립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은행 독립돼 있듯이 정부로부터 독립해야 되는데
쉽지 않다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강면욱 전 본부장, 안종범 수석 대구 개성구 후배였고요. 홍한선 전 본부장, 그 전 본부장은 최경환 부총리랑 대구고등학교 동문이었고요. 지금 정부는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일단 첫 단추는 아닌 것 같습니다. 기대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원타이 기자들 마치겠습니다. 박예미 경제전문기자, 중앙일보 고란 기자, 모닝투데이 방송 이대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